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 AI에 대한 이 시스템에서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가장 완벽한 시스템으로 현재 구축해 나가고 있는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과 그 다음에 블록체인,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대두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인공지능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초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인공지능은요,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AI고요. 이런 이제 약한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바로 알파고와 왓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진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흔히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도 하고 스스로 진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이 바로 초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사고를 넘어서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어떤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로봇을 우리가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여기까지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로봇이 어디냐? 강한 인공지능이다. 즉 주관적인 판단 능력과 자기 학습을 통해서 진화가 가능한 이런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지금 진행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초인공지능이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지 나사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이 초인공지능의 이 로봇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10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초인공지능까지.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거대 글로벌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거대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초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이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동적인 시스템을 넘어서 능동적인 시스템의 인공지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드웨어의 진화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로는요, 절대 저런 초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도 아주 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택했던 바로 하드웨어가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닌 원자를 기억 소자로 활용하고요,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1000배 이상 뛰어넘는 첨단 미래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글과 나사는요, 양자 인공지능 센터를 이미 설립을 했고요. 구글사에서 양자 컴퓨터 칩을 현재 발표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직렬식 컴퓨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핵심은 뭐냐면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도태되기 시작할 거고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양자 기계를 통한 새로운 로봇의 재빠른 학습 능력이 앞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양자 기계의 이제 학습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양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따로 또 양자 전용의 프로그램을 쓰고 운영체제를 써야만 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양자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크기의 양자화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그 데이터를 양자화하지 말고 이 양자화된 컴퓨터가 그것을 판별해 버리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버리자. 지금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근데 이 다음 컴퓨터, 우리가 지금 진화해 나가고 있는 컴퓨터가 바로 뉴로모픽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습화 컴퓨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진행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뉴로모픽 컴퓨터 시스템이다. 지금 구글이 만들고 있는 양자 컴퓨터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완전한 양자의 컴퓨터는 아니고 뉴로모픽 컴퓨터에 가깝다. 학습화 컴퓨터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그 원리가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에 대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양자 컴퓨터로 인정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는 게 과연 뭘까요? 쉽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요,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로만 모든 이진법 상태에 대한 흐름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요, 직렬형 컴퓨터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컴퓨터예요. 무조건 하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양자 컴퓨터는요, 0과 1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직렬형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와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계산과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렬형 컴퓨터는 2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4차원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과 이 양자 컴퓨터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양자 컴퓨터가 진화될수록 인간과 같은 사고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계산을 내릴 수 있다. 왜? 양자는 병렬식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두뇌와 매우 비슷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엄청난 지금 돈과 미래에 대한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 IBM, 그러니까 거대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다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양자는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자는 상당히 다양한 이 시스템에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원거리를 측정할 때도 양자의 파장을 이용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음향산업, 양자를 통해서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고음질의 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산업에서 있는 초음파 같은 우리의 이런 에너지, 파장의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양자의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원자와 전자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력이 나오게 되고요, 이 원초적인 기술력으로 통해서 지금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원자와 전자의 이 주축, 그러니까 근본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반도체는요, 10나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이 회로 간에 이제 상호 간섭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자본가들이 투자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10나노 미만의 반도체를 만들 바에야 양자를 개발하자. 훨씬 더 성능도 좋고 훨씬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뭘로 10나노 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개고생을 하냐. 양자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패턴형 반도체는요, 이 거의 쓰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보시면요, 대장균의 유전체에다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읽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결국 이 뉴스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몸이 컴퓨터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생물학적인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을 끌어내고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 거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공각기동대라는 만화에서 보면 우리가 전내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간의 뇌를 하나로 접목시키고 연결시키고 그 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메모리를 꺼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코마라는 로봇이 나옵니다. 그 로봇이 마치 사람처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토론을 하면서 이 AI를 진화시키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다치코마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건요, 바로 병렬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가 병렬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치코마 역시 병렬화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대화가 가능하다. 즉 양자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서 다치코마와 같은 로봇이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다음으로 병렬화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직렬형 컴퓨터처럼 어떤 공식이나 답을 하나의 답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 생각과 개념을 진화시키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의 몸을 해킹할 수 있겠죠. 인간도 생물학적인 컴퓨터가 됐으니까. 그리고 인간을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숨기고 싶고 최소한 우리의 자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런 숨기고 싶은 나만의 비밀까지도 다 꺼내서 볼 수 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은요, 인간의 감정을 메마르게 만들고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관리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살게 되면요, 인간은요, 가장 감정이 메마른 로봇처럼 행동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인간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침투가 된다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누군가가 내 몸을 해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생각을 훔쳐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기의 이 생존의 본능에 의해서요, 생각을 지워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두려움 때문에 누가 생각합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결국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솔직히 이런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 많은 데이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데이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반으로 계속 학습해야 될 AI 뭐겠습니까? 다량의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CPU도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만들어낸 이 양자 컴퓨터는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고요. 우리의 지배와 우리의 정보를 훔쳐내기 시작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시스템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쉽게 말하자면 블록체인은 거대한 이 열쇠 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고리, 그 창고, 그 블록체인으로 굳게 닫혀진 그 안에는 바로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열 수 있는 게 바로 열쇠가 되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구글이죠. 구글 무슨 회사죠? 유대인 회사입니다. 유대인 회사. 예? 그러니까 구글은 아무도 유대인 회사가 아니라고 반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유대인 회사 그 자체예요. 근데 이 구글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빅데이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가 다 지금 구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블록체인을 누가 가장 원하겠습니까? 구글이에요, 구글. 그리고 구글이 이 D-Wave 시스템즈라는 양자 컴퓨터를 가장 먼저 만들어오고 상용화했어요. 그때 지금 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IBM에서 지금 어떤 국가나 회사보다도 더 많은 돈을 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가장 빠른 기술력을 갖고 가장 완벽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빅데이터 유대인 회사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IBM 양자 컴퓨터 어떤 나라보다 빠른 양자 컴퓨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블록체인을 사용할 거냐고. 결론은 예?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그럼 IBM은 뭐 유대인 회사냐?
IBM도 유대인 회사잖아. 유대인 자본가가 설립한 회사 아니오. 어? 결국은 블록체인이든 빅데이터든 다 저 유대인 새끼들이 쓴다는 거냐니까. 아 진짜 혀가 꼬였고 말도 안 나오네. 지배당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 블록체인의 원리가 뭡니까? 예? 가장 빠르게 전송하는 시스템이 가장 참이다,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야. 이래서 정해져 있다니까. 양자 컴퓨터, IBM에서 강력한 양자 컴퓨터,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속도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거기 블록체인 안에 딱 감춰놔. 그럼 뭐 누가 뚫을 건데? 완벽한 방화벽이 되는 거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그 안은. 절대 완벽한 시스템의 체계가 완성되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뉴 월드 오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를 다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국경을 허물고 뭐 이걸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서 개소리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소리입니다. 뉴 월드 오더가 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해 안 갑니까 저거? 뉴 월드 오더는요.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정보의 통합입니다. 정보의 통합. 구글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 센터와 IBM이 만들어내고 있는 양자 컴퓨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뭔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앉아서 모든 걸 감시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바라볼 수도 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가장 고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무력해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암호화 시스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 암호화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 그냥 다 막 100년 걸리던 게 막 한두 시간이면 막 해독해버리고 양자 컴퓨터는 그 정도의 속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해해. 금융권이나 기업들은 이 자료가 언제든지 양자 컴퓨터 나오면서 그러니까 해킹 당해버리기 쉬우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호화 체계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꾸죠? 가장 빠른 양자 컴퓨터와 블록체인 시스템에 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담습니까? 구글이 빅데이터로 담아 넣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면 SK에서 우리가 핸드폰 쓰죠. LG U 플러스 핸드폰 쓰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뭡니까? 개인정보 다 쓰죠. 다 넘어가. 모든 게 하나가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세상이 된다. 다른 말로 할까요? ICU. 정보의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는 정보입니다. 그것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면 세상은 하나가 돼요. 바꾸세요, 개념을. 왜 이만큼 조각의 조그마한 이 티끌만 보고 있습니까? 에? 왜 일론 머스크가 왜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를 같이 합작해서 만들려는 사업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모이냐고. 결론은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데이터나 자료가 어디로 모이냔 말이야. 이렇게 말해줘도 이해를 못하면 난 할 말이 없지. 블록체인은요,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아무리 두터운 자물쇠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만 있다면 무력하게 풀립니다. 블록체인은요, 양자 컴퓨터의 속도에 의해서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을요, 키보드 하나, 앉아서 마우스 까딱 하는 것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당연히 인공지능도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계획하는 새끼가 있다는 이야기야.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다 산 넘어서 다 사공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사공이 다 산으로 가버린다니까. 이거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거를 뽑아내갖고 이렇게, 응? 끌어당기지 않으면 다 지잘난 맛에 다 산으로 가고 들러 가버린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아다리가 맞아서 착착착착 움직인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것을 지시하고 계획한 새끼가 있다는 이야기야. 네트는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을 그 세계 안에 가두는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어당하고 철저하게 관리당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성사되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차단막을 치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담아놓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완벽한 인공지능의 시스템, 병렬화된 완벽한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기술의 발전도 물론 오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 짓거리를 하냔 말이지. 이거는 거의 로봇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발전하죠? 그럼 로봇이 신이 된다니까? 로봇이 창조주가 되는 거야, 이거 이대로 계속 나가면.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유대인 이 자본과 회사들이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터, 블록체인, 빅데이터. 그리고 이걸 돈하고 결부를 시켜서 우리 인간에게 욕심을 주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완벽하게 시스템화가 되도록 노동력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벽한 노예 기반 시스템을 스스로 족쇄를 치우면서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너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이지 않는 거에 허황되게 너무 매달리고 그것이 진짜일까 진짜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잘 포착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 인지하고 누구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징검다리 연유라 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씌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방송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갔다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